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3월 1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초기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 대행 그리고 이재명 간의 커넥션이 도마 위에 올랐었죠. 두 사람이 사법논술원 동기인데다가 좌파서클 노동법연구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한 헌법 변론 절차를 진행을 했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정인신문 시간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변론도 최소화하고 정인 채택도 제대로 하지 않고 편파 진행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표정을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헌법재판소 돌아가는 사정을 이재명이 다 꿰뚫고 있었죠. 꿰뚫고 있어서 초기에는 인용, 그러니까 파면이 확실하다 해서 8대0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의 표정은 아주 활기차고 또 기고만장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된 듯이 그렇게 행동을 했죠. 자, 그런데 대형 변수가 생겼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헌재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확 바뀌고 최근 들어서는 기각, 인용 그것을 결론 내기 전에 아예 각하 그러니까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니까 제가 어제 전해드린 대로 문형배와 이재명 사이의 소통 라인이 좀 끊긴 것 같다. 문형배가 이재명과 잘 소통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런 분석이 나왔었죠. 자, 그것과 연결해서 아주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이 초기 그리고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헌재를 두둔을 했는데, 문형배가 자기 편이니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파 재판관들이 있죠. 정계선, 이미선 뭐 있는데, 특히 정계선 같은 경우는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이 국회 소추인단 김희수 소추인단 단장과 소추인단 대표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정보가 정계선 그리고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 김희수 이렇게 해서 정청래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다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왔고 상당히 이재명이 헌재를 두둔하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바뀌었습니다. 헌재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헌재의 움직임을 지금 문형배와는 라인이 끊어졌다고 해도 정계선을 통해서 다 듣고 있으니 헌재를 갑자기 비난을 하겠죠. 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기류 변화를 감지를 했다. 헌재의 기류 변화를 이재명이 감지를 한 결과로 갑자기 헌재를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에 있었죠. 그 당시 기사를 다시 찾아보면은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를 하는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야 된다. 횃불을 들자. 이렇게 막 선동을 했고, 헌재 퇴진 투쟁을 하겠다. 기각을 하면 헌재 퇴진 투쟁을 하겠다. 이러면서 헌재에 막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 들어서서는 이재명이 헌재를 적극적으로 두둔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불과 일주일 전이죠. 한 엿새 전이죠. 지난 12일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여기서만 해도 이재명이 이 헌재를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그때 시작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다. 이렇게 헌재를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엿새 전에. 헌법 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헌재를 건들지 마. 그래서 헌재 지킴이를 자임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재명이 일정 기간 좀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을 하고 언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심지어 자기를 뭐 암살하려고 한다. 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해서 HID 또는 707OB 멤버가 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를 해서 뭐 자기를 암살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사실 경호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 짝 양쪽에 세워서 다니면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우파에 대한 적대감, 정오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헌재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재를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글까지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가 늦어져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헌법재판소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를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빨리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안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해야지 자기가 이제 살아남는데 왜 헌재가 빨리 안 하느냐. 자기 26일 바로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자기에 대한 그 이재명에 대한 통합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죠. 2심 선고 1심처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재명은 손절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안에서. 나중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거기다가 그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헌재를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헌재를 또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이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을 하면서 오늘 그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 있었죠. 그것까지 하면서 대통령 심판 선고를 놓치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헌재에게 막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그전에는 만사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앞서서 그 제재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선고를 하고 또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을 하고 또 조만간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할 거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왜 그러느냐? 그거 원래 뒤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앞에서 파면시켜라. 왜 약속을 안 처음에 했던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헌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 입장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죠. 법원의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하면서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뭐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이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죠. 헌재에서. 그래서 기각적으로 뭐 또는 인형적으로 이게 아니고 각하 쪽으로 가는 분위기. 이것을 이재명이 감지를 한 겁니다. 감지를 해서 헌재를 막 공격을 하는 거죠. 특히 최근에 문영배와는 이제 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 대신 정계선 또 항필규 이 라인을 통해서 김일수 라인을 통해서 헌재의 정보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각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일주일 후 26일 이재명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때까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자기가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후에 각하가 되면은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각하가 되면은 이재명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배지, 대표직 다 날아가고 민주당에는 434억 원 물어내야 되는 그 부담을 지우고 또 본인은 다른 재판들, 대북 송금 같은 거 구속이 확실한 그런 재판들이 있으니까 구속돼야 되고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이 낌새를 차렸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 지키매를 자임을 했다가 이제는 앞장서서 공격을 하는 여기서 지금 이재명의 다급함 그리고 헌재의 기류도 읽을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